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역사회 간호 개요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렸었는데 뒤에 부분이 조금 잘려 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음 지역사회 간호의 개요는 지역사회 첫 파트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할 때 어 대상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간호나 환경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그 근거, 이론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내용은 간호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보면서 보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기획에 대한 과정과 기획 모형 정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인데요.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은 김아준 교수님이 제시하셨던 지역사회 간호 개념 틀을 가지고 연상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원을 3개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을 3개 그리면 한쪽 원에는 간호 대상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거와 나란히 해서 이제 간호 목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간호 대상에게 그 간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운데에는 가운데 하단 쪽으로 해서는 이제 간호 활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 대상에는 개인, 가족, 그리고 학교나 사업장, 그러니까 산업장,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그 간호 대상이 되고요. 간호의 목표에 대한 거는 적정 기능 수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대상자하고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간호 목표의 연결선은 기능 연속 지표로 연속선상에서 건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간호 과정, 그 간호 대상에게 간호 활동을 제공을 할 때는 과학적인 접근 툴로서 간호 과정을 통해서 사전계획 수행 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간호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 개념을 보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 활동 안에는 직접적인 간호 제공에서 1차 예방 활동, 2차 예방, 3차 예방 활동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예방 활동은 건강 증진, 건강 보호를 위한 활동을, 그리고 2차 예방은 이제 조기 발견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3차 예방은 의학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재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재적응, 복귀를 돕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직접 간호 제공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간호 활동에는 보건 교육과 이제 그 관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보시게 되는 내용은 기능 연속 지표인데요. 기능 연속 지표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끝에, 양쪽 끝에는 보시면 오른쪽 끝에는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건강이, 그리고 왼쪽에 제일 끝단에는 이제 그 기능 장애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 불능 상태가 되는 불건강한 상태를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둘을 두고 난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중간 지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각각 5칸씩으로 해서 5개의 단계를 통해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계는 가운데 중간 지점에서부터 가까운 게 인대, 성실, 적정 해 가지고 인, 그리고 대, 그리고 그 성, 그리고 실, 그리고 적정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은 이제 인식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자기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그 문제에 대한 걸 인식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는 이제 성장, 그리고 그 성장, 그리고 자아 실현, 그다음에 적정 기능이라고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단계에서는 또 5단계로 나누어서 해서 긴, 초경, 외, 장, 기 해서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긴장하고 초기 경고를 무시하며 외상 입고 장애가 생겨서 기능을 못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처음 단계에는 이제 긴장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긴장 수준이고, 그리고 그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초기 경고에 대한 거.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외상 또는 질병을 입게 되는 그 중상 외상이 되고, 그다음엔 장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기능 장애 또는 불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단계씩을 나누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부정적 기능 요소에서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거를 제시하라고 저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강론에서 긍정적 기능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 보시게 된 그러니까 그다음에서 보시게 되는 건요. 이제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간호 대상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음 이제 과학적인, 그래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념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론들을 가서 보실 거고, 그래서 처음으로 보시게 되는 건 나이팅게일의 이론이고요. 나이팅게일 이론에서는 간호 대상인 인간을 회복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간호라고 하는 건 그 이제 장애 극복을 위해서 환경 유지를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환경만 잘 유지 관리해 주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그 그러니까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간호라고 하는 건 결국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장애 극복, 건강 문제에 대한 게 생겼을 때 그 극복을 돕기 위해 환경 유지를 돕는 것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이제 간호를 숙련된 예술과 과학적 기술이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숙련된 예술이라고 하는 건 대상자들마다 환경이 니까 그럼 그 환경에 대한 유지를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그 과학적 기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회복에 대한 잠재를 돕기 위해 환경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원리, 원칙으로 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지역사회 강의 포함이 되어져 있진 않아서요. 또 90년대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에서는 나이팅게일 이론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간호 활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정도만 기억을 해 보시면 되고, 환경을 많이 강조하는구나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는 건 체계 이론인데요. 체계 이론은 간호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간호 대상을 바라볼 때 체계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상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간호 대상을 바라본 원형 이론으로서의 이론 틀입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을 보실 때는 뭐 간호를 건강을 모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호 대상인 인간이나 가족이나 뭐 학교, 산업장, 지역 사회를 체계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체계로 바라볼 때 그 체계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체계에 대한 정의를 먼저 가서 보실 거예요. 체계에 대한 정의는 뭐였어요? 우리가 인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게 되면 그 아래에는 하위 체계들, 그래서 신경계, 내분비계, 감각계 이런 것들이 하위 계통들이 모여져 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보면 조정계라고 해서 신경과 내분비계를 합쳐서 또 우리가 조정계라고 하는 또 중간 상위의 개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위 구성 요소들 간에 늘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체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인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계통별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내부의 하위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인간을 둘러싸고 환경과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체계 정의라고 할 때는 체계의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하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집합체이고요. 또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다라고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체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또
환경과 체계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요소들의 집합체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요소들을 합한 것 그 이상,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정의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한의 효과라고 했는데 회한에 대한 효과를 볼 때는 체계라고 하는 거의 구성 요소부터 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구성 요소가 4 가지이고요. 그래서 보면 체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경계로 나뉘어져 있게 되죠. 경계로 나뉘어지고 이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체계 내부에 들어가면 하위 체계, 그 계층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는 우리가 신경계, 내분비계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신경계 안은 중추신경계, 말추신경계, 자율신경계가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부터 그래서 정보나 에너지를 투입이 돼서 들어오면 얘가 그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 그리고 그 회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인간은 개인 체계 그 개방 체계이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영향받고요. 그리고 이 체계 안에는 그 정보나 에너지들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체계 내에서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산출돼서 나오는데 이게 책의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회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항상성, 안정상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루게 되는 회한, 피드백 기전이라고 하는 회한의 효과에 대한 게 90년대 두 차례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교도점화라고 했던 게 그래서 교하면 스스로 교정한다. 그리고 이제 도해서 도와주는 건데 하부 체계가 상부 체계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항상성이 위협을 받게 되고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안에서 조정계감 또 순환기계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을 해서 이제 상위 체계를 도와서 다시 안정 상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점에서 보면 체계 이상을 이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화해서 보시면 완화하는 거예요. 환경의 제약 요인을 완화해 주는 그래서 교도점화 해가지고 회한 효과에 대한 걸 4가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개방 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이 경계와 환경 그리고 계층제를 이루고 있고 속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방 체계를 결정하고 폐쇄 체계를 결정하는 건 이 환경의 투과성 정도에 따라서 그 개방 체계냐 아니면 이제 투과가 되지 않으면 폐쇄 체계냐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보시게 되는 건 이제 정말 지역사회 간호 이론을 들어가서 보실 거고요. 그래서 자가 간호 이론을 가서 보실 건데 결국 저희가 이렇게 지역사회 이론을 보는 이유는 간호를 할 때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관된 간호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 패러다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메타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간을 그래서 간호대생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은 개방 체계이기 때문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건강을 이루지 못했을 때 간호 제공은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어떻게 이 각각의 이론에서 명명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가간호 이론,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가간호 요구와 자가간호 역량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가간호 요구에 변화가 생겨지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공통된 요구하면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이탈 자가간호 요구 그리고
이제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라고 해서 이제 성장 발달 중에서 이제 그 생겨진 요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뭐 임신을 앞뒀다든가 뭐 초경이라든가 요런 것들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요구를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가간호 요구가 생겨지면 자가간호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보다 커진 거예요. 그러면 자가간호 요구와 자가간호 역량이 이제 맞았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구가 역량보다 커져서 자가간호 결핍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불건강 상태가 생겨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간호 제공을 해 주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가는 요구는 1, 2발 해 가지고 일반적,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구,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 그리고 자가간호 결핍은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보다 클 때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불건강이 초래가 됐으니까 이제 간호 역량을 가진 간호사가 들어가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간호 체계를 가지고 조력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로이의 적응 이론을 가서 보실 거고요. 로이의 적응 이론에서는 인간을 바라볼 때는 인간은 이제 환경부터 계속 영향을 받는, 그래서 영향을 받는 대상자이고,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처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처 기전을 가지고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처 기전의 작동에 따라서 적응 반응으로 적응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 적응 양상을 통해서 이제 그 적응이냐 아니면은 그 이제 어 비정상적인 기능, 그래서 부정적 기능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건 이제 불건강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 나왔던 게 자극 유형에서 보시면 초점 자극, 관련 자극, 잔여 자극해서요. 초관여 이렇게 해 놨는데, 초점 자극은 현재의 그 항상성이 깨지게 했었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그 직접적인 것 하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초점 자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관련 자극이라고 하면 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뺀 나머지 대부분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걸 우리가 관련 자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서 잔여 자극해서 보면 현재 불건강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추정만 해볼 수 있는 거여서 측정되기 뭐 성격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대처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처 기전에서 두 가지예요. 조정 기전과 그리고 인지 기전을 통해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나타난 적응 반응에 대한 거는, 그래서 그 생자기상 했는데 이거를 그 앞에다가 없지만, 그래서 그래서 신생, 그리고 이 아를, 그러니까 자를 아로 하면, 그래서 신생아 기상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그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억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생하면 생리적인, 그리고 자아해서 자아 개념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건 이제 정신적 통합성에 대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자랑, 개인적 자. 그래서 개인적 자라고 하면 뭐 자신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거나 자기 기대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에서 보면 이건 역할 기능에 대한 거. 그리고 상하면 이제 상호 의존에 대한 거고, 역할 기능과 상호 의존에 대한 건 사회적 통합성을 포함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통합성, 정신적 통합성, 그리고 사회적 통합성 측면에서 적응 양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 통합돼서 적응이 된다라고 하면 건강한 상태. 하지만 이제 적응하지 못한 상태는 우리가 불건강한, 그래서 비효율적인 반응은 불건강으로 보게 되는 걸, 그러니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 기전을 조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는 거는 이제 그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베티 뉴만이 제시를 한 거고요. 베티 뉴만은 자 간호 대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저희가 메타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자고 했는데, 인간을 바라볼 때는 기본 구조와 세계 방어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항상성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방어선 중에서 정상 방어선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래서 그 정상 방어선
그러니까 정상 방어선 유지가 되면 건강하고 정상 방어선 손상이 생겨지면 불건강한 상태로 봤습니다. 그리고 간호 활동을 1 차, 2 차, 3차 예방으로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5 가지의 기본 구조와 3개 방어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그래서 그 기본 구조에 대한 거에서 보면 생심 삼은 발영해 가지고 그 생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 문화적인 거, 발달적, 영적 해서 5 개의 기본 구조와, 그리고 방어선은 그래서 어 유정항했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항정, 유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항정, 유연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유정항을 기억하시기가 용이하시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보면 이제 기본 구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저항선, 그리고 저항선 바깥에 있는 게 정상 방어선, 정상 방어선 밖에 있는 게 유연 방어선에서 5개의 기본 구조, 그러니까 변수로 포함이 5개 변수로 구성이 된 기본 구조에 3개 방어선, 그리고 스트레스 원은 체계 밖에 있는 거, 체계 내에 있는 거, 또 다른 체계와의 관계에 있는 거. 그래서 내적 요인, 대인적 요인, 외적 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체계 외 요인, 체계 내 요인, 체계 간 요인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제가 정상 방어선 유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또는 뭐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 주거나 해서 결국 정상 방어선을 보호해 주게 되는 게 1차 예방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 방어선 강화는 건강 증진이 될 거고요. 정상 방어선을 보호하는 건 건강 보호가 되겠죠. 그 1차 예방에 들어가고, 2차 예방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잖아요. 이미 정상 방어선이 깨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 스트레스원을 없애 주거나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2차 예방에 들어가고요. 3차 예방은 이제 저항선이 깨져서 그 이제 안에 있는 기본 구조의 변화가 생겨진 거거든요. 그럼 기본 구조인 이 체계를 재구성하는 게 3차 예방에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타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억을 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는 게 간호기획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간호기획은 결국 간호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어려울 건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학교 보건에서 봤을 때 지역사회 간호사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고요. 결국 관리자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 사업을 기획하는 능력이나 뭐 보건 사업 기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에 대한 특성에서요, 제가 미결, 뭐 목조, 개통, 공접, 포지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공포, 접지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네, 그래도 좀 기억이 조금은 더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결해서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뭐 그리고 연속적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목조 계통에서 보면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성을 가지고 있고 계획성, 그리고 통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들을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은. 그리고 공포 접지라고 해서, 그래서 보면 공인성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효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포에서 본 포괄성, 그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접근성, 그래서 쉽게 대상자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성,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지속적으로 음 프로그램의 전 과정 내내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제 기획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지속성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과정에서 우리가 전략적 기획을 이제 적용을 할 때 보면 이제 거기서 수업 분석에 대한 게 출제가 됐었고요. 자료 수집을 해서 이걸 이제 분석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수학 분석은요, SWOT 해 가지고 두 가지 나눠서,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그 강점과 약점에 대한 SW는 조직 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직 내부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뭐 충분한 예산이라든가 인력 확보가 된 거는 강점일 수 있을 거고, 약점에서 그 W에서 약점에 대한 걸 보면 뭐 관심도가 낮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 이제 약점이 되어질 거예요. OT에서 보면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이제 기회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뭔가 위기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그 그러니까 사정한 정보들을 가지고 SWOT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보면 이제 다양한 전략 방향들에 대한 걸 강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기획 모형에서 직접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인접한 시험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좀 보실 건데요. 그래서 패치 모형에서 보시면 이 패치 모형에서는 그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그리고 그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 선정하고, 그리고 중재안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하고라고 하는 5단계가 볼 수 있고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거죠. 왜냐하면 지역사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있는 인재나 자원들을 조직화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적인 지역사회 그 보건사 기획 모형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지역사회를 조직함으로써 지역사회 뭐 간호사가 그 보건사업을 할 때 이제 협력자를, 그래서 그 협조자인 거죠. 협조자.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MAPP에서 있는데 여기서 PP가 보면 플래닝 앤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P 해 가지고 기획을 하는데 파트너십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 조비 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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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순해서 그 음 수순해 가지고 보시면 조비 사이 수순해서 처음에 그 이제 하시는 게 지역사회 조직화를 하고요. 이거 패치랑 같잖아요. 근데 MAPP에서는 이제 조직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단계. 그리고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같이 하는 파트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고 일관되게 충돌이 없이 해가기 위해서 이제 비전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 조직화 파트너십을,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전 제시를 하게 되고요. 사정을 하고, 그리고 전략적 이슈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순환적 활동해 가지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비, 사이, 수순해서 기억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치 모형에서 있는데 여기에선 중요한 게 그 어 여기선 그 MA 해 가지고요. 그래서 멀티 레벨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시면 그 이제 다각도로 접근을 하는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목기, 개, 실평 요렇게 그 줌을 따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은 목적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획을 할 때, 근데 그러니까 그 중재를 기획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이제 어 개발을 하게 될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중재 기획을 할 때는 다양한 멀티 레벨로, 그래서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 정부 수준으로 다양한 멀티 레벨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AP, 그러니까 매치 모형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멀티 레벨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대한 건 직접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패치, MAPP, 매치 모형 모두 다 인접한 시험에서 언급이 되어지니까 같이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
다른 지역사회 개념을 정리해 드리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